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혹시라도 여러분 제 이전 이야기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1편과 2편을 보고 오시고 오늘은 바로 그 3탄입니다. 아 근데 이분은 멘탈이 거의 뭐 강철 멘탈인가 봐요. 저였으면 정신병 걸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뭔가 죽음을 미리 보고 귀신이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이 사연으로만 지금 한 번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게 어릴 때부터 경험인 거야.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걸 겪어왔잖아.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도 왜 그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엄마 없지? 했을 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있으니까 돌아가시고 이거를 아기 때부터 겪으신 분들은 당연히 늘 충격적이고 늘 공포고 늘 이런 게 스트레스긴 하지만 무뎌져요 좀. 네. 근데 크게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있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 소방관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외에는 진짜 이분한테는 거의 귀신이 누구부터 얘기해야 되지? 아 걘가? 얘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냥 너무나도 일상인 거야. 거의 이분 얘기 들어보면은 일반 사람 보듯이 귀신을 보시다 보니까 그냥 일상입니다. 그냥 또 귀찮게 우리 왜 매일 꿈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잠 잘 자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매일 꿈꾸면은 수면장애 센터에 가가지고 치료를 좀 받아봐 할 수 있는데 매일 꿈을 꾸시는 분들 그냥 이게 일상이거든. 피곤하지만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까지야. 그냥 컨디션 좋으면 또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넘기시거든요. 거의 그런 급입니다. 네, 이제 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해가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3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고 했죠. 세진 씨의 절친이 직접 겪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세진 씨가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서 같이 유치원도 다니고 또 어릴 때는 왜 우리 막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 학원도 같이 다닌 동네 이성 친구, 그러니까 남사친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민호 씨라고 할게요. 근데 둘은 워낙 아기 때부터 친하다 보니까 뭔가 남녀의 그런 것보다는 왜 아기 때는 약간 그냥 동성 친구의 느낌이고 또 왜 우리 어릴 때는 여자들이 오히려 더 세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두드려 맞고 여자들이 좀 괴팍하고 과격한 그런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도 세진 씨가 오히려 더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호 씨 역시도 기대는 약간 그런 관계였었대요. 하루는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됐는데 학원 앞에서 민호가 울고 있더래요. 민호야, 너 학원도 안 들어가고 여기서 왜 울어? 라고 물었더니 민호가 대뜸 몰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 20살에 죽는데 으앙 하고 울고 있더래. 그래서 놀란 세진 씨가 뭔데 하고 물어봤더니 민호네 집은 완전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민호 또한 모태신앙일 정도로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 할머니가 거의 장로님급으로 활동을 하실 정도로 엄청 기독교 집안인데 하루는 민호 씨의 어머니가 지인과 함께 호기심에 점집을 가게 됐다가 무당이 민호 씨의 사주를 보더니 갑자기 대뜸 얘는 20살이 죽어! 라고 하면서 아들 안 죽으려면 굿해야 돼! 굿 안 하면 죽어!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민호 씨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것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우리 아들이 20살이 죽는데 어떡해 굿을 해야 된대 라고 했었고 남편이 어머니한테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시어머니인 민호 씨 할머니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한테 너는 아직도 순진해가지고 말이야 무당들은 다 사기꾼이고 원래 그런 얼토당토 안 한 소리 가지고 구태먹고 사는 인간들인데 어떻게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굿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하고 하면서 집안이 거의 발칵 뒤집힐 정도로 며느리도 엄청 혼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린 민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무당집 갔더니 20살에 죽는다. 이 얘기를 어린 민호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민호가 학원도 안 가고 그 앞에서 울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세진 씨는 어떻게든 이 민호를 달래가지고 학원으로 갈 생각에 들어갈 생각에 그래? 그럼 내가 대신 죽어줄게. 됐지?
라고 말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호가 울다가 갑자기 세진 씨를 쳐다보더니 진짜야? 그러면 나 대신 죽어줄 거야? 그러면 지금 나랑 약속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세진 씨가 그 민호한테 그래 약속하자 약속해 하면서 손가락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 도장을 찍었대요. 근데 어린 세진 씨가 순간 약속을 하면서도 그런 게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이 약속을 할 때 뭐 손을 이렇게 꼬고 뭐 약속을 하면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의미래요. 알고 계셨어요? 어렴풋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듣는데 이렇게 손을 꼬고 약속을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 가짜 약속이라는 의미였는데 세진 씨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약속을 민호랑 하는 순간 속으로 거짓말이지롱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민호 어머니가 무당집에 갔다가 이제 이상한 소리만 듣는 그런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했지만 민호 씨의 어머니는 어쨌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당이 했던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거야. 민호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래서 혼자서 계속 끙끙끙 앓으시다가 결국에는 민호 씨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외국을 보내버리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외국으로 보내버렸대요. 당시에 세진 씨 부모님과 민호 씨의 부모님도 워낙에 같은 동네 이웃사촌이고 워낙에 친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이런 일들을 다 공유하곤 했었는데 민호 어머니가 그 무당말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어디 해외로 보내면 좀 낫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정보다 더 빨리 해외로 보내버렸다라는 얘기를 이제 세진 씨도 알게 된 거죠. 어른들끼리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은 동네에서 쭉 살던 민호는 해외로 가버렸고 해외에 가서 정말 잘 사는 듯 했지만 그 유학 간 국가에서 유례 없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뉴스에서 우리나라에도 그 뉴스 속보가 계속해서 뜰 정도로 모 국가에서 정말 유례 없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폭설이 계속해서 내린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심했으면은 눈 때문에 집에 갇혀서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일까지 생겼었대요. 그리고 민호는 그때 폭설로 인해서 사고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호와 세진 씨가 19살이 되던 해에 겨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났던 게 12월이었는데 민호님의 부모님이 민호의 그 시체를 갖고 오기 위해서 그 해외로 직접 나가셨는데 당시에 그 국가가 연말에는 정부 기관들이 그 일을 미루거나 쉬는 일들이 많아서 이 관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거를 계속 미뤘었대요. 그 국가의 영안실에다가 그 관을 보관하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거기서 보관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참 지난 후에야 그 관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음 해가 넘어가는 민호가 20살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호는 20살이 되던 해에 죽은 상태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야, 이게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그 7살 어린 애들의 되게 귀여운 그런 걸로 느껴져야 되는데 벌써 무서우면서 진짜 이 핀 건가요? 이걸 안 했으면은 세진 씨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던. 저도 되게 놀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국가를 사실 어딘지도 들었고 어떤 사고인지도 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뜬지도 저도 찾아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너무 심하게 추측이 될까 봐 유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국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간에 그 국가를 제가 언급해가지고 아마 편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의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진짜 그 집들이 다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리고 민호 씨 역시도 잠깐 괜찮아졌을 때 나왔다가 사고로 그때 돌아가시게 됐었고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실례일 것 같아서 뭐라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 힘든 시간을
세진 씨도 보내고 당연히 친구니까 가까운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세진 씨는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도 가고 대학교도 또 졸업을 하고 취직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고 민호 씨를 완전히 잊고 살아가던 중에 어느 기간에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래저래 온몸이 막 병들이 생기면서 잔병치레 때문에 골골게 되던 그 기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기간에 민호가 처음으로 꿈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근데 민호는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것처럼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는데 대뜸 세진 씨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니 세진 씨의 손을 잡고는 세진아, 우리 같이 가기로 약속했잖아. 약속 지켜야지.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세진 씨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세진 씨가 아니야, 이 손 나. 나 아직 너랑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순간 그 꿈이 악몽처럼 바뀌면서 가위 눌리듯이 꿈이 바뀌었었고 그러면서 세진 씨가 이제 발버둥을 치면서 어렴풋이 약간의 눈을 저절로 떴었는데 당시에 세진 씨의 침대 바로 대각선 쪽에 그 아파트 창문이 있었는데 이게 화경인지 아니면 실제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살짝 뜬 눈의 시선에 그 창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세진 씨 방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진 씨가 발버둥을 치면서 눈을 떴었고 그러자 꿈에서 깬 것처럼 모든 게 다 이제 꿈에서 깬 건데 실제로 창문이 열려져 있었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창문을 진짜 열고 잤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게 그 악몽을 꾸는 순간에는 그 창문이 열리면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나 못 따라가, 나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그 악몽에서 깼던 거래요. 그제서야 그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 어릴 때 있었던 그 약속이 그 내가 대신 죽어줄게 했던 그 가짜 약속이 그 가짜 약속을 해서 내가 안 따라갈 수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나 진짜로 나도 같이 죽을 수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놀란 세진 씨가 죽은 민호가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민호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었대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진짜 이 세진 씨가 그 몸이 되게 안 좋았던 건지 신기하게 돌아가신 고모 할머니가 꿈에 나와가지고 세진아, 너 언제 올래? 라고 물어본다든지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만 꿈에 그렇게 나왔었대. 그 기간 동안. 끝이 아닙니다. 우와, 죄송해요. 우와. 아니 이게 지금 한 분이 다 겪은 일들이 맞는 거죠? 그리고 민호는 또 한참을 꿈에 안 나왔었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세진 씨가 저한테 굿을 하셨거든요. 그 굿한 얘기는 이따가 또 들려드릴게요. 굿을 하셨는데 저한테 굿을 날짜를 잡고 나서 굿하기 직전이었나 아니면 직후였나 그 기간에 어쨌든 굿 전후로 해서 꿈에 민호가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꿈에 나온 민호가 세진 씨를 보더니 옆에 어떤 여자 손을 잡고 있더래. 그러면서 놀란 세진 씨가 민호를 쳐다보니까 민호 씨가 밝게 웃으면서 세진아, 너 안 와도 돼. 나 결혼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 여자와 사라지는 굉장히 묘하고 기괴한 꿈을 꿨었다고 합니다. 꿈이 너무나도 이상했던 세진 씨는 왜 세진 씨 부모님이랑 그 민호 씨 부모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낸다고 했잖아. 근데 세진 씨가 결혼하면서부터 약간 민호 씨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남편분이 워낙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었대. 엄마 혹시 민호 영혼 결혼식 했어? 라고. 당연히 어머니는 모르시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는데 엄마 나 진짜 꼭 확인해야 되니까 한 번만 좀 물어봐 주면 안 돼? 라고 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호 씨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잊지 못하고 지내시다가 결국에는 무당집에 갔는데 민호 씨를 천도제를 하면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켜주셨대요. 최근에. 네. 그러면서 오히려 민호 씨 어머니가 근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라고 오히려 되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 끼친 진짜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땀이 막 줄줄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끝이 아니다 했을 때 상상도 못했었죠. 저 또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저도 영혼 결혼식은 좀 놀라긴 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닌 건 아니죠? 끝났습니다. 조금 잠깐 심호흡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민호 씨의 죽음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데 그거를 어릴 때 예측했던 무당도 어쨌든 간에 그 무당의 예언도 굉장히 무섭지만 또 그거를 이제 약속을 했던 것도 무섭고 꿈에 나타나서 같이 가자 했던 것도 무섭고 게다가 이제 영혼 결혼식까지 거기다 꿈에 나왔잖아. 또 세진 씨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하듯이. 진짜 미쳤어요. 선생님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소름 끼쳐서 식은땀이 계속 줄줄 흘러가지고 그래도 끝이 해피엔딩이라 마음이 너무 편해요 지금. 같이 안 와도 된다고 나 생겼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남네요 기억에.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귀신을 보기만 하다가 귀신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결정적인 일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길거리 지나는 귀신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에 사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막 왜 횡단보도 그 사거리에서 귀신을 보고 길거리에서 귀신을 보고 누군가를 맞추고 막 이마에 적힌 걸 보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적으로 귀신이 따라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분 지금 괜찮으신 거 맞죠? 마음을 좀 편하게 듣고 싶어요. 네. 세진 씨가 유치원에서 일을 할 때 직접 겪은 일이고요. 당시에 원래 일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서 급하게 그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선생님이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원장님이랑 그 세진 씨랑 굉장히 친해가지고 원장님이 세진 씨한테 부탁을 해서 급하게 단기로라도 아이들이 졸업하기 직전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됐었는데 너무 그 유치원 분위기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또 아이들도 너무 착하고 잘 따라줘서 모든 게 다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평온하게 일을 하나 싶었는데 그 유치원에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었대요. 바로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꼭 그 점심 때 떡을 다 같이 먹곤 했었는데 그게 왜 특이하냐면은 보통 그 유치원에서는 떡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 무지개 떡이라든지 꿀떡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떡을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시루떡, 인절미 이런 거를 시켜서 먹더래요. 거기다가 애기들이 입이 작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작게 잘라진 거를 이게 뭐 배송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혹시 떡판 아세요? 크게? 알죠. 은색깔로 이제 갓 나온 떡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떡판 채로 받아가지고 유치원에 가지고 와서 큼지막하게 잘라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었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아이들은 먹기 불편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시 또 작게 다 잘라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진 씨는 당연히 그냥 떡집에다가 작게 자른 거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떡판 채로 가지고 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떡의 종류도 이상하고 떡판 채로 가지고 오는 것도 이상하고 심지어 더 이상했던 거는 보통 이렇게 떡이 들어오면은 놓고 뭐 썰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꼭 특정 자리에 그 떡판을 올려놓고 그 제일 끝에 남아있는 그 한 개 커다란 떡은 먹지 않고 꼭 두는 약간은 조금 이상한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뭔가 의식 같네요. 네. 그리고 그 떡판은 꼭 그 창가 앞에 있는 그 책상에다가 꼭 올려놨었대요. 아이들이 먹는 내내. 되게 특이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진 씨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그게 매주 월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조금 의미가 있거나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오래 일한 다른 선생님과 이제 친해질 때쯤에 그걸 물어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깔깔깔 웃더니 어머 세진 씨 진짜 눈치 빠르다, 눈치챘구나. 우리 유치원에 색동 귀신이 있거든. 그러면서
이 유치원에는 오래된 애기 귀신이 있는데 그 애기 귀신 이름이 색동 귀신이고, 왜냐면은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그 귀신을 몇 번 보기도 했고, 근데 항상 약간의 그런 색동의 이런 느낌을 나는 옷 같은 걸 입고 있어서 그래서 색동 귀신이 되었는데, 원장님이 그 귀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매주마다 그 떡판을 주문을 해서 그 자리에다 올리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떡은 일부러 놔둔 거네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사실은 그 애기 귀신을 위한 테이블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진 씨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대박, 그런 재밌는 일이 이곳에 있었어요? 라는 반응을 하면서 뭔가 이 색동 귀신이 되게 이 어린 살아있는 어쨌든 아이들 틈에 섞여가지고 자기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쌍하다는 생각에 뭔가 사탕이라든지 마카롱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은 그 떡판을 놓는 그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속으로 색동귀신아 이거라도 많이 먹어, 이런 거 너 좋아해? 너 좋아하는 걸로 내가 사올게 라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등의 아주 위험한 행동들을 그때는 굉장히 해맑게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게 되게 위험한 행동인가요? 그쵸. 진짜 받아먹잖아. 근데 귀신은 받아먹고 끝이 안 나니까.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게 장난처럼 그 색동 귀신한테 간식거리를 사다 주던 어느 날 모두가 다 마당에서 나가가지고 선생님들과 놀고 이 세진 씨만 혼자 그 교실에 앉아가지고 다음 수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춥다라는 느낌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니 이런 테이블이었대요. 조금 높은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발밑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시에 세진 씨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무릎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3번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세진 씨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었고 그 느낌이 너무 선명했었대. 그러니까 이분은 뭐 3살짜리 애기, 4살짜리 애기, 5살짜리 애기, 6살짜리 애기의 그 손가락의 느낌을 안대요. 그 손이 약간 어른 손처럼 이렇게 되게 뚜렷하게 나눠진 느낌이 아니라 되게 몽퉁하게 이렇게 좀 모여있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 여기는 큰데 요 손가락이 뚱뚱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느낌인데 그런 남자아이의 손이 정확하게 자신의 무릎을 요렇게 만지는 느낌을 너무 선명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왜 이분이 놀랬냐면 왜냐면 이전에도 귀신도 많이 보고 막 진짜 미래도 잘 보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귀신한테 터치당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만질 수 있구나를 느낀 게 처음이었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그대로 거의 뛰쳐나간 거야. 엄청 무섭겠는데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그 교실에 못 들어갈 정도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귀신을 그냥 나는 장난 비슷하게 그냥 간식을 챙겨주고 했던 거였는데 진짜 귀신이 나한테도 붙을 수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 이 경험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날은 퇴근하는데 그렇게 온몸이 무겁고 어깨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굽은 것처럼 너무 아프더래. 근데 그 느낌이 마치 5살짜리 아기가 어부바에서 등에 엎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온몸이 막 뒷골로 너무 땡기고 아파가지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집 앞에 소금과 팥을 들고 나와라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등 쪽으로 그걸 좀 뿌려달라 라고 했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이제 그것들을 아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뿌려주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부터 아파트에 그 현관 센서등 있잖아요. 그 신발장 있는데 그 센서등이 새벽만 되면 계속 깜빡거리더래.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진짜 뭐가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센서등을 볼 때마다
뭐야, 그 색동 귀신이 따라왔나 봐. 그래서 밤마다 저 센서등이 깜빡거리는 거야. 걔가 저기 있어서 그래. 라고 남편한테 얘기했지만 왜 남편은 크게 귀신을 안 믿는 분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헛웃음을 치면서 아니야. 그 옆집에 그 인터넷선 그거 까는 거 같더니 그 선이 그 약간 좀 접선이 돼갖고 잘못돼서 그래. 그리고 다음날도 계속 깜빡거리고 새벽에 깜빡거리니까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도 그거 기기가 오작동 돼가지고 우연이라서 그래 라고 남편은 계속해서 콧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온몸이 무거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밤마다 센서등은 새벽에 계속해서 깜빡거렸고 그때마다 이분은 아니야 귀신이라니까 남편은 오작동이라니까 이렇게 그렇게 계속해서 둘이서 투닥거렸었대요. 그런데 이 집 구조가 안방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방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은 현관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어느 날 자다가 새벽에 이분이 새벽에 눈을 떴는데 거실 쪽을 바라보는 순간 그 거실에 센서등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신발이 놓여있는 그 신발장 앞에 정말 그 색동 저고리를 입은 5살짜리 남자아이가 얼굴이 푸르등등하게 완전 떠있는 느낌으로 그 현관 앞을 그 작은 보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화경이 선명히 보였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네,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표현을 얼굴이 푸르등등하게 떠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저한테 얘기하실 때. 그러면서 제가 왜 유튜브에서 애기 귀신을 옛날에 나도 봤었는데 약간 풍선이 뜬 것처럼 구름이 뜬 것처럼 약간 둥둥 떠있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도 그 애기가 푸르둥둥하게 얼굴도 떠있고 온 느낌이 그냥 떠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현관 앞에서 정말 분주히 애기들이 왜 같은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걸 보는 순간 세진 씨는 얘를 여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곧바로 속으로 너 색동 개지, 너 유치원에서 따라온 개지, 너 이렇게 나 따라와가지고 장난치고 하면은 내가 너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고 너 죽여버릴 거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속으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가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기가 그대로 비명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더래.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야. 진짜 애기한테 혼내듯이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분이 남편한테 그랬대요. 잘 봐. 오늘부터 저 센서등 깜빡거리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어젯밤에 그 색동 애기 귀신을 내가 내쫓았거든. 원래 이 정도 붙으면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애기라서 그런지 내가 무서운 말 몇 번 했더니 애가 깜짝 놀라서 나가더라고. 진짜 애기라서 다행이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 순간에도 뭐야 왜 그래 너 꿈 꿨어? 애기 귀신이 어딨다고 그래.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 센서등이 진짜 깜빡거리지 않으면은 내가 다 인정할게. 당신 말이 다 맞았던 거야 라고 했는데 그날 새벽부터 센서등은 진짜로 깜빡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진짜 놀래했었대요. 왜냐면은 정말로 그 와이프가 온몸이 무겁다고 한 날부터 센서등이 밤에 계속 새벽에 깜빡했었거든. 근데 그날 이후로 와이프가 아침에 진짜 완전 단호하게 얘기했잖아. 오늘부터 안 깜빡거릴 거야 했는데 진짜로 그날부터 깜빡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분은 진짜 잘 안 믿으시나 봐요. 그런 일도 있고 실제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보이고 나서 이 이후로 그 제사까지 지냈던 거야. 이 이후로. 이거 했는데도 이거 하고서도 남편이 우연이겠지. 진짜 인정했는데도 그래도 우연이겠지 하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못 참고 이제 제발 귀신님 와주세요 하고 제사까지 지냈던 거야. 진짜 오죽했으면이네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유튜브에서 남편이 막 이제 이 얘기가 나가면 분명히 많은 분들은 아니 무슨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실제로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은 이 와이프분이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부부 사이에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아 진짜 남편이 제발 귀신 한 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할 정도였던 거야. 남편분은 그럼 제사 이후에는 확실히 믿게 되신 거죠?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와이프가 그냥 약간 과몰입한다. 뭔가 너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다가 이제 진짜 제사 지내고 그 거울 속에서 단발머리 귀신을 봤잖아요. 그 이후로 아, 이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야. 근데 보통 그 정도면은 진짜 거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혹시 여기 옆에도 귀신 있어? 혹시 뭐 여기도 귀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고 남편보다 완전 극티다 보니까 뭔가 있긴 하네 이 정도로 믿게 되신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 믿으셨으면은. 그니까요. 진짜 오죽했으면. 근데 또 그런 성격이시라 두 분이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이후로 그 5살짜리 아이는 더 이상 안 보이게 됐고 이분 역시도 그곳에서 더 이상 일은 안 하게 됐지만 너무 신기하게 근데 그 일은 있었다.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루는 유치원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수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 끝방에서 탱탱볼 공이 바닥에 이런 소리가 계속 나더래. 근데 이분이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저 방에는 공 없는데? 저 방에는 그 왜 방마다 몇 세 반 있잖아. 그 몇 세 반이 노는 반이라 저 방에는 공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아니겠지라고 잘못 들었겠지라고 했는데 또다시 그 방에서 공이 툭 떨어지더니 이런 소리가 또 났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참다 못해서 문을 열고 그 방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색동 애기 귀신이 아무도 없을 때 이 방에서 노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대요. 오, 소름 끼쳐요. 그래서 아까 왜 상은 씨가 그랬잖아. 근데 애기한테 천진난만하게 그냥 간식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위험한가요? 라고 했었잖아. 네네. 따라온 거죠. 와, 이게 호의를 베푼 거지만은 그게 되게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된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워낙 귀신을 많이 보시고 하다 보니까 애기 귀신? 이전에는 맨날 무서운 귀신만 보고 막 어른 귀신만 보고 이랬는데 되게 귀여운 애기 귀신이라니 이 생각에 이렇게 간식도 놓고 했었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행동은 어쨌든 간에 귀신에게 자꾸 베풀게 되면은 이렇게 따라옵니다. 네. 근데 정말 애기라서 너무 다행히 그쵸. 애기라서 막 소리 질렀더니 걔가 막 놀래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특별히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네. 네. 하지만 애기 귀신이라서 지금은 나갔죠. 다음 이야기는 애기 귀신이 아닌 성인 귀신이 붙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색동 귀신만 붙었던 게 이후에 이분이 구술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저한테 최근에 구술하셨고 이렇게 계속 평생을 귀신을 본 분이라면 굳이 뭐하러 구술하겠어요? 아니면 이전에 했거나 그쵸? 근데 이분이 구술하셨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이야기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 지금 멀쩡히 잘 계신 건 맞죠? 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술하시게 되셨고, 그러니까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왜 자꾸 저는 귀신을 보는가. 근데 이전에는 그냥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셨지만 이게 점점 심해진 거야. 보는 정도가. 그리고 느끼는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구술하셨고 그 굿 이후에 지금은 덜 보신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최근에 인사를 오셔가지고 이 나머지 이야기도, 왜냐면 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전 보는 얘기 위주로 하고 저가 이런 귀신도 보고 이런 귀신도 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점사 시간이 길지가 않다 보니까 막 여유롭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인사로 오셨을 때 저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근데 이것도 되게 짧았어요. 1시간도 채 안 됐었고 그 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시면서 더 생각 더 날 수도 있고 이 귀신 얘기는 훨씬 더 많다. 하지만 다행인 건 어쨌든 간에 구술하신 뒤로는 귀신을 덜 보십니다. 와, 정말 너무 다행이고 너무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인 줄 몰랐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페를 돌아다니거나 뭔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할 때도 옛날에는 막 뭐가 보이고 막 못 본 척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일반
산 사람만 보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이 시간이 부디 오래 가길 바란다고 하셨고 그럼 왜 구술했냐? 이제 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입술이 자꾸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네. 준비 한번 또 마음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